얘들아 이제 테마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일단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좀 들어갈게요. 간단하게. 얘들아 그 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 코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 다 익혔어요? 전부 다? 언제 쓰는지? 다 익혔죠? 언제 쓰는지? 자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사인 법칙 일단. 다 익혔죠? 현성아 일단 사인 법칙 불러오세요. 출발. 얘기하세요 바로. 네. 사인 법칙. 사인 A 음, 하고 음, 그 A 소문자 A 음. 는 사인 B 그다음에 소문자는 C 사인 C 네. C C. 네. 몇이다? ER 2R 그쵸? 요렇게 쓰면 되고 맞아? 유민아 사인 법칙 언제 쓴다? 첫 번째 사인 법칙 언제? 여러분들 생각 같이 하셔야 돼요. 너네만 하는 게 아니야. 사인 법칙 언제 쓴다? 일단 어느 경우 있어? 어떤 경우? 그치 마주보는 변과 각. 그 다음에 그치 각이 있을 때 변을 알 수 있다. 그죠? 이거 이해되죠? 왜냐면 마주보는 변과 각에다가 각이 있으면 변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이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마주보는 변과 각에다가 뭐를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변을 알고 있으면 뭐를 알 수 있다? 반대로 각을 알 수 있다. 괜찮죠? 요거는 그 다음에 가은아 여기는 언제? 언제? 네?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 걸리면 안 되는데 이수야? 그치 마주보는 변과 각이 있을 때 R을 구할 수 있고 민서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진짜? 어떤 거? 변하고 R이 있을 때 그치? 오케이 각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각과 R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일단 이 5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삼각형 봤을 때 이게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여러분들 시험 때 가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구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특히 새로운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있죠. 뭐 소명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냥 갑자기 뭐 만들어진 문제라던가 그런 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학교에서 혹시 이렇게 해주는 경우 있나요? 궁금해서. 여기까지 아마 디테일하게 안 하실 거예요. 보통 여기까지만 보통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고는 알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쌤이 풀어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익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난도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 있죠? 그런 것도 이제 풀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꼭 익혀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익혀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생각해 봅시다. 코사인 법칙은 뭐가 있을까요? 코사인 법칙. 시훈아, 코사인 법칙 불러보세요. B제곱 음. C제곱 음. 마이너스 네, 얘기 계속하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요? 오케이. 이 BC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코사인 A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 민서야 언제 쓰죠? 이거는? 두 변과 그치 한 각 있을 때 뭐를 구할 때? 그치 마주보는 변을 구할 때.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선 두 변과 그치 두 변 지금 아는 거죠 BC 그 다음에 한 각 여기 A 아는 거죠. 이때 반대편
A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이게 그때 강조했던 거. 마주보는 변이어야 돼 꼭 아니면 마주보지 않아도 돼요. 마주보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5랑 4랑 뭐 60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5고 4일 때 여기가 60도 이럴 때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몇 차 방정식 나온다고 했죠? 2차 방정식 나온다고 했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아마 계산이 나올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차 방정식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돼요. 그래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변형 공식. 변형 공식은 얘들아 뭡니까? 코사인. 예를 들어서 뭐 C라고 할게요. 그럼 이 친구는 여기다가 2하고 여기 뭐 써요? A, B 쓰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제곱해서 올린 다음 마지막을 뭐를 뺀다? 오케이, C제곱을 뺀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세 변이 있을 때 뭐를 할 수 있다? 한 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한 각을 알 수 있는데 결국에는 세 각을 다 알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했죠. 맞아요? 왜냐면 세 변 다 알면 나머지 하나 다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 좀 더 강조를 할게. 여러분들 요 부분 있죠? 오른쪽 위에 요 부분. 네. 앉으세요. 자, 여기 지금 부호 같다, 부호 반대 요거 있죠? 오늘 좀 써먹을 거거든요. 민수아. 뭐 좀. 부호 같다, 부호 다르다 요거 많이 써먹을 거거든요. 요거 다시 한 번만 좀 익힐게요. 얘들아, 일단 각의 합이 180도야. 이게 일단 어느 경우에서 많이 나오고 내접원, 그러니까 외접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 각의 네 대 각의 합이 반드시 몇이다? 180도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그걸 이용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B랑 D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해 있으면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D일 때 내가 B 값과 D 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사인 값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고 했었죠. 맞아요. 사인 값 똑같고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똑같다 아니면 부호만 반대다? 부호만 반대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적극적으로 오늘 쓸 거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네 뒤에 있는 테마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해야죠.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것들 삼각형 넓이 공식들 요것도 좀 할 건데 잠깐만요. 네 테마 3번부터 볼게요. 자, 얘들아 이 녀석을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시고 이 3번이 어디를 구하는 건지 어디가 정보가 주어져 있는지 일단 차근차근 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원하는 데가 지금 뭐냐면 일단 나와 있는 데는 이 맨 바깥쪽에 세 변이 있어. 세 변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각을 지금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미래엔 교과서에 있을 거거든요. 이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미래엔 교과서 쓰시는 분은 특히 잘 보시고 그래서 요거 지금 이 세 변이 있는데 이때 이 각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각에 대한 정보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 삼각형을 봐야겠죠. 마지막에 이걸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연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각을 구하려면 우리가 방법이 뭐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삼각형은 어느 쪽을 쓸 거야? 이 왼쪽 삼각형을 써야 되는 상황이지 마지막에는.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세 변을 알고 있으면 뭐 알 수 있죠? 세 변으로 뭐 알 수 있다? 한 값 알 수 있죠. 맞아요? 그거는 코사인 뭘로? 변형 공식으로. 맞아요? 세 변 한 값. 그러면 각을 여기 구하는 게 좋을까? 여기 하는 게 좋을까? 여기 하는 게 좋을까? 우리는? A, B, C 중에. 어떤 거 아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의견이에요. 어떤 게 아는 게 좋을까요? B 아는 게 좋겠죠. 그쵸? 맞아요? 왜? 이 삼각형에 대한 나중에 이 조건을 구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B를 구하는 거야. 따라서 처음에 지금 어떤 거 했다? 세 변으로 한 각을 구해. 잘 쓸게요. 세 변으로 지금 한 각을 구했는데 이거는 결국 어떤 법칙? 코사인 변형을 썼다. 여러분들 평소에 풀면서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 이렇게 차근차근 접근해 주는 거 좋아요. 뭐 만약에 틀렸다면 이렇게 필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쌤이 강조하는 피드백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걸로 지금 어떤 B를 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 변 A, B, C 가지고
이 한각 B를 구했다. B를 구한 거고요. 그럼 이 B를 구했어. 만약에 자 이제 생각으로 한번 가봅시다. B를 현재 구한 상황이야. 그 다음 또 어디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B를 알고 있고 그 다음 이 변을 알고 있어요. 맞아? 요 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반대편 이 친구를 구해야 돼. 맞아? 근데 우리가 아직 안 쓴 게 변 B씨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한대요. 1대2로 내분이라는 거는 결국 B랑 C에서 B에서 1만큼 가고 C에서 2만큼 간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B에서 1만큼 C에서 2만큼 간다. 근데 내분이니까 안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B에서 1만큼 C에서 2만큼인데 1대2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이래요? 9래요. 맞아요? 그러면 쌤이 모르겠으면 몇으로 돌아? 요거를 K랑 2K로 돌아 이렇게 생각하라 했죠. 만약에 헷갈리면 그러면 그 K랑 2K랑 더해서 몇이 돼야 돼? 9가 돼야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럼 K는 몇이야? 3이에요. 그러면 3하고 6이니까 이 친구가 실제로 몇이고 실제로 3이구나. 실제로 6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3이고 요게 6이구나. 여기 3이고 6이구나. 1대2이기 때문에 따라왔어요? 그래서 1대2니까 K랑 2K로 둔 다음에 그거 더해서 9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K가 3 나오니까 실제로 3이고 K가 3이고 2K가 6이구나. 그러면 이제 봐봐요. 두 변이 나왔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각 나왔어. 그치?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는 건 이 세타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 세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은 없죠. 그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면 반대편 걸 보고 싶어도 내가 지금 3하고 세타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 얘는 알고 있어도 얘를 모르잖아. 그래서 못 풀죠. 사인으로도. 코사인으로도 이 세 변과 한각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 변을 모르죠. 그럼 결국 어떤 변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여기서는 어떤 거? A, D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 친구를. 맞아? 요거 구해야 된다는 게 보여야 돼요. 왜? 내가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이 지금 세타랑 반대편 3, 이 각도 B랑 이 반대편. 그러면 지금 이걸 모르는 거죠. 그치? 만약에 코사인으로 한다고 해도 세변과 한각. 그러니까 결국 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이쪽을 구해줘야 된다. 그럼 이걸 구하려면 일단 무슨 법칙 써야 될 거야? 이걸 구하려면? 코사인일까 사인일까? 요거는 두 변과 한 각이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B를 구했을 거야 안 구했을 거야? 구했을 거야. 그러면 두 변과 한 각이니까 나머지 한 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법칙? 이제는 또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두 변과 한 각으로 뭐를 구할 수 있다?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까 세 변이 이제 세 변이 A, B, C죠. 삼각형이 이제 A, B, C에서 들어가서 한각을 구한 거고 이 두 변 한각은 지금 삼각형이 이제 A, B, D 입장에서 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한각이 이제 B가 나와 있을 때 그때 이 변 어떤 걸 구할 수 있다? AD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걸 알았어. 이제는 얘까지 알았어. 그러면 여기 알고 지금 얘네 셋 가지고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맞아요. 그럼 무슨 법칙? 코사인 변형 공식이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를 쓴다? 코사인 변형을 쓴다. 해서 세 변과 한각을 구한다.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변형. 지금 난이도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2개 이상 이제 3개 쓰는 경우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1개 쓰는 것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에서 이것도 A, B, D에서 진행을 하고 그때 마지막에 한각 결국 세타를 구하는 요거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적응시키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적응시키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풀지 않아도 보일 거야. 처음에 못 써야 되고 그 다음 못 써야 되고 못 쓰면 나오겠구나. 이게 여러분들 돼야 난이도 있는 것도 풀려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난이도가 좀 높죠? 좀 헷갈리죠? 근데 차근차근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숫자 쓴 거 하나도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 구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수학할 때는. 자, 갑시다. 일단 세변과 한각이야. 처음에 어떤 거 한다? 이 세변 6, 6 나와 있고 9 나와 있죠. 맞아요? 조금 지우고 갈게요. 헷갈리니까. 자, 6, 6, 9 나와 있으니까 이거 구할 거야. 그러면 어떤 거 한다? 코사인 변형
간다. 그러면 코사인 B는 이제 뭐가 되죠? 양옆에 있는 게 6하고 9죠. 그러면 2, 6, 9. 그 다음에 그대로 제곱해서 올린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한다? 이 반대편에 있는 거를 뺀다. 6제곱. 그래서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이렇게 되고요. 이때 위에는 6제곱 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약분되는 것도 있어, 없어? 있죠. 9 약분되죠? 하나씩. 그럼 2 곱하기 6분의 9야. 12분의 9야. 그럼 4분의 3이겠죠. 그래서 코사인 B가 4분의 3이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아, 이 코사인 B가 뭐라는 걸 알았고, 이 코사인 B가 4분의 3이라는 걸 알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한다? AD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AD, 코사인 법칙이니까 AD의 제곱은 어떻게 들어간다? 양옆에 있는 거. 근데 이거 아까 내분이었으니까 3대 6이었죠? 그러면 6하고 3이니까 6제곱 더하기 3제곱. 하고 마이너스 뭐다? 2, 6, 3 이렇게 들어갑니다. 코사인 법칙이야. 마지막에 뭐 쓴다? 코사인 무엇 쓴다. 그 무엇이 뭐예요? 여기서는? B겠죠? 맞아? 코사인 B를 쓴다. 그래야 두 변과 한각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코사인 B가 이제 뭐가 된다? 이 친구는 4분의 3이었고. 그래서 4분의 3을 대입해주면 라고 했죠. 이렇게.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36에서 9를 더한 다음에 뭐를 뺀다? 4랑 지금 약분을 해야겠죠? 그러면 2, 6이 이제 12니까 얘가. 10이랑 4랑 약분하면 3 남겠죠? 그러면 3, 3, 3이니까 27이겠죠. 따라서 45에서 27 빼니까 18이 되는 거야. 즉 AD는 뭐가 되는 거야? 3 to 2가 되는 거야. 어차피 양수니까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3루트 2를 여기다가 쓸 수 있죠, 이제? 3루트 2? 그러면 세 변 나왔어. 한각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번 내용이 이거고 2번 내용이 이거고 2번이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됐고 이제 3번을 쓸게요. 요 3번은 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얘는 이제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됩니까? 2 양옆에 있는 거 6 3루트 2 6 3루트 2 그대로 제곱해서 올리고 마이너스 뭐 한다? 반대쪽에 있는 거 3제곱 뺀다. 차근차근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계산하면 위에 3루트 제곱은 18이고요. 그리고 3제곱은 9고요. 6제곱은 이제 36이니까 더하고 뺀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54에서 9 빼면 45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45랑 약분되는 걸 봐야 돼요. 요거는 굳이 안 바꿔도 된다 했었죠. 밑에는 굳이 약분 안 해도 된다. 그럼 여기서 45는 9, 5니까 3, 3이겠죠? 여기 지울게요. 3, 3, 5니까 3하고 3이 약분되겠죠? 3하고 3이 약분되고 2 남는다. 그래서 4루트 2분의 뭐다? 5구나.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구나? 8분의 5루트 2. 그래서 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꼭 검토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들 검토해야 될 거 코사인은 범위 강상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이게 1보다 작은지는 확인해 주는 게 좋다.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 이 친구 루트 64죠. 이 친구는 루트 25니까 루트 50이죠. 그러니까 1보다 작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게 검토할 때 베스트입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로 각이 예각이기 때문에 일사분면각, 즉 플러스가 나와야만 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정확하게 검토까지 해주면 베스트. 지금 현재 여기 테마 문제 전체 중에서도 많이 어려운 편에 속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차근차근 연습을 해주시고요.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차근차근 연습해주시고 에어컨이요? 얘들아 덥나요? 일단 틀고 추우면 더 끌게요. 추우면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모선의 길이가 12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뿔이 있대요. 이때 원뿔의 밑면인 원의 둘레 점 P에서 모선 OP의 중점까지 원뿔의 표면을 따라 P를 감았을 때 감은실의 길이의 최소값. 일단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꽃갈콘 모양이 있죠. 꽃갈콘 모양에서 내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감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서 올린 거야. 이렇게 감아서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감아서 올렸을 때 그때 이 길이 가장 최소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 감은실이 가장 팽팽하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최소값이 몇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알기 쉬워 어려워?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전개를 당연히 해야 돼요. 전개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원뿔을 전개를 하면 요 부분을 가위로 잘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위로 이렇게 막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를 잘랐을 때 이렇게 뜯어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뜯어지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겼겠지 않았니? 이렇게? 맞아?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조금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뜯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밑에 있죠? 이 밑에. 우리가 꽃갈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원래 비어 있잖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 안에가 밑면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뜯었을 때 어떻게 돼? 뜯었을 때 여기 아무것도 없겠죠? 그쵸? 근데 여기는 만약에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원은 떼어져서 이렇게 대롱대롱 있겠죠? 그쵸? 여기. 이렇게. 맞아? 이 친구가 있을 거야.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반지름이 이제 2라는 거고 실제로 이 모선이 이제 몇이다? 여기가 12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 혹시 안 되는 사람 얘기해 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해되는 사람. 지금 이거 전개도. 손 들어주세요. 전개도. 현성아, 정신 차리고. 이해돼요? 시훈아? 이해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다 이해되니?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해돼요? 괜찮아? 봐요. 그러면 얘 밑에 여기 있죠. 여기랑 요 밑에 원 둘레랑 똑같아요, 달라요? 이거 무조건 똑같지 않니? 맞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떼서 낸 거잖아. 이렇게 떼낸 거잖아. 그럼 떼내면 요 밑에가 당연히 이 겉에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랑 똑같다? 이 원의 둘레랑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혹시? 얘기를 해줘야지. 다시 괜찮은 사람 다시 한 번만 더. 괜찮은 사람? 다 괜찮아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뜯어서 이렇게 뺀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P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겠죠, 실이. 맞아? 실이 이렇게 이어져 있을 텐데 이걸 팽팽하게 당기면 이렇게 되지 않겠니? 직선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최단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은실의 최소값이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선 거리가 된다. 이 친구가 Q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몇이야? 이 친구는 몇이에요, 여기는? 이게 지금 Q가 중점 Q거든요. OP에. 그럼 이게 전체가 12면 당연히 중점 여기는 6이겠죠, 여기가. 중점이니까. 여기 6일 거야. 이거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변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구해야 답이 나올까요? 이제는. 어디 구하면 될까? 두 변과 뭐가 있으면 한 변 구할 수 있죠? 한 각을 구하면 되죠. 맞아요? 그 각은 어디 각이어야 돼? 어디 각이면 되죠? 요 각이면 되지 않을까? 이 각은 얘들아 무슨 각이라 불러요? 부채꼴 입장에서? 무슨 각? 중심각이라 부르죠. 맞아요? 중심각. 그래서 이 중심각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중심각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가 지금 뭐라고 돼 있고? 호로 돼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호로 돼 있을 때 이 호에 여기 세타라고 하면 반지름 길이 2, 그러니까 10이 있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있으면 요 세타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어떤 공식 알고 있어요, 우리가? L은 R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얘 입장에서는 R인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2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서 여기랑 똑같다고 했었죠. 그쵸? 그럼 얘가 2니까 이거 원의 둘레는 뭐예요? 2파이 R이었는데 여기서는 잘 봐야 돼요. 얘 입장에서 반지름이랑 얘 입장에서 반지름은 달라요. 그러니까 얘 반지름은 몇이에요? 2니까 2파이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4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4파이가 뭐가 된다? 요 호의 길이가 4파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가 4파이가 되니까 반지름 12, 여기가 4파이야. 어떤 입장에서? 이 부채꼴 원 안에, 이 부채꼴 안에서.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돼요? 여기가 12가 되는 거고 여기가 4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가 나오겠죠. 아, 세타가 뭐가 되는구나? 넘기면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타가 여기가 3분의 파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변과 한 각 나왔어. 나머지 한 변 구하는 거야. 두 변, 한 각이에요. 나머지 한 변 구하는 거야. 얘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 했죠. 맞아? 그럼 코사인 법칙이니까 반대편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코사인 항상 각도의 반대편에서 시작합니다. PQ의 제곱은 그 다음에 양옆편이고 12제곱 더하기 6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2, 6 코사인 3분의 파이 됐죠.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뭐고? 2분의 1이고. 그럼 약분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약분해서 72. 그래서 144, 36, 72니까. 108인가요? 그래서 얘는 PQ가 뭐가 된다? 6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따라서 최소값 뭐가 된다? 6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최소값이라는 게 결국 저 직선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직선의 길이. 여기까지 이해되니?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네. 이거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요 둘레 얘기. 그 다음에 5번 했고요. 넘어갈게요. 6번. 자, 6번은 저번에 해봤으니까 뭐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가봅시다. 자, 삼각형 모양 결정했죠. 이 친구는 그냥 변형 공식만 다 쓰면 됩니다. 삼각형은 앞으로 뭐 하라고요? 변형 공식만 쓰면 돼요. 무슨 변형 공식? 사인 변형도 있고 코사인 변형도 있죠. 사인 변형, 코사인 변형 공식 쓰면 된다. 그러면 사인 B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은아. 사인 B. 분의 그쵸? 2R분의 B죠. 그래서 2R분의 B다. 그 다음에 코사인 C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민서가 코사인 B. 코사인 C. 그치? 2AB분의 오케이. 그 다음에 뭘 뺀다? 오케이.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 B, 사인 C, 사인 N은 다 뭐로 쓰면 돼? 2R분의로 쓰면 되죠. 2R분의 B, 2R분의 C, 2R분의 A다. 해서 약분하면 된다. 자, 그럼 양변에 똑같은 거부터 봅시다. 이렇게 일단 쓰고. 자, 그러면 양변에 이제 똑같은 i는 뭡니까? 2r이 똑같죠? 그래서 양변에 2r을 곱하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2가 약분이 돼요. 2. 맞아요? 그 다음 b도 약분이 돼요, 안 돼요? b도 약분되죠, 여기. b. 자, 근데 잘 봐야 될 게, 이 분모 a 처리할 때 중요한 거예요. 자, 분모 a 처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분배하면 복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곱해서 네, 옆에다 곱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옆에다 A로 곱해줄 수 있게끔 양변에 A를 곱해서 없애줘야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이제 뭐가 됩니까? A를 여기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B-C 플러스 A에다가 A를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BA-CA 플러스 A제곱이야. 그 양변에 똑같은 거 있어 없어? 있어요. A제곱이 사라지죠. 자, 잠깐만 여기 보세요. 펜 내려놓고, 펜 잠깐 내려놓고. 얘들아, 그러면 이 친구를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나는 이제 오른쪽이 이제 BA 마이너스 CA네. 그러면은 B 마이너스 C 이렇게 묶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것도 이제 합차 공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양변에 B 마이너스 C가 똑같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야? 90도인가요? 자, 이게 만약에 3이고 2고 5예요. A가 5고 B가 3이고 C가 2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만들어져요. 삼각형은 반드시 언제만 만들어져? 우리가 두 변의 합이 한 변보다 반드시 길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이건 삼각형이 돼야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 계산할 때 현성 정신 차리고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양변에다가 이런 식으로 약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약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를 약분한다는 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 x제곱이 만약에 2x 여러분들 이거 약분할 때 이렇게 없애가지고 x2라고 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계산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할 때 이거 어떻게 해요? 넘겨서 묶지 않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너무 심하니? 저기? 빨리 갔다. 이렇게 해서 냄새 올라오니? 아니, 뭐 괜찮아? 저기? 열어도? 그래서 x가 그러면 0 아니면 2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넘겨서 묶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 변수.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의 경우는 무조건 넘겨서 묶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 이거는 반드시? 지금 내가 묶을 게 만약에 보이더라도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묶을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B 플러스 C 여기까지는 똑같이 쓰고 나서 넘겨요.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넘기면 뭐가 돼요? 이 친구는 B-C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래서 B-C로 묶어주는 거야.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묶어준다. 그래서 얘네 둘로 묶어서 진행을 해준다. 반드시 이 항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문자의 경우는 무조건 이 항에서 묶습니다. 이 항에서 묶는다. 뭐 넘겨서라고 써도 돼요. 넘겨서 묶는다. 집중해주고.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B-C 이렇게 묶을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B-C가 0일 수도 있고 이게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삼각형에서는 B 플러스 C가 A일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다.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되는 게 뭐밖에 없다? B가 C랑 같을 수밖에 없다. 즉 답이 뭐예요? B는 C인 2등분 삼각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은 반드시 B 플러스 C가 A보다 큰 요런 형태가 돼야 된다. 삼각형.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7번 갑시다. 얘들 7번은 이거 모양 봤을 때 입체여 평면이에요. 요거 입체라고 딱 보여야 돼요. 요게 평면이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건 다행히 지금 뭐 산꼭대기 뭐 이런 말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없었으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볼 때 이 친구가 여기가 지금 30도잖아. 90도잖아. 이게 120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지금 이 형태는
A가 이렇게 있으면 C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으면 이게 A가 있으면 B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B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B가 이제 요렇게 B에서 이제 이렇게 뒤로 올라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구하는 게 높이에요. 이 C인데 우리가 30도랑 45도는 삼각비를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1대 루트 3대 2, 그 다음에 1대 1대 루트 2.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30도 얘 밑에 나와 있고 얘 50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밑에 걸 사용할 예정인데 그러면 양쪽 옆에를 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를 모르니까 x로 두고요. 그 다음에 삼각비를 이용해서 45도야. 그러면 45도는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죠. 그렇기 때문에 x 루트 2x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 여기서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대 30도면 여기가 2죠. 그래서 얘가 x면 여기는 루트 3x 여기는 2x겠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상황처럼 지금 알고 있는 게 여기 5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양옆에 지금 두 변 있고 여기 끼인 각이 있도록 이 아랫면, 밑면에서 삼각형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삼각형의 정보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30도가 안 나오고 여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 위로 삼각형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위에 삼각형에서.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로 보통 나올 거예요. 이 문제는. 입체 문제는. 그래서 어디에 각도가 있는지 보고 그러면 나는 나와 있는 각도 알고 변 알고 두 변에 대해서 미지수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세 변과 한 각 아니야? 맞아요? 여기 맨 밑에 도형에서 여기서 세 변과 한 각에 대한 정보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루트 3xx 50 여기가 30도. 맞아요? 그러면 세 변과 한 각은 무슨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세 변에서 뭐 구하는 거 한 각. 코사인 법칙. 코사인 변형이죠. 근데 코사인 법칙으로 할게요,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좋은 게 그냥 얘 제곱으로 그냥 시작하면 돼요. 얘 제곱으로. 자, 그러면 50의 제곱은 뭐가 된다? 양옆에 루트 3x랑 x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루트 3x 제곱 더하기 x 제곱. 이거 할 때 3x 제곱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계산 실수하지 않게 여러분들 차근차근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2 여기 어차피 루트 3x라고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제곱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곱해도 됩니다. 루트 3x x. 그 다음에 코사인 뭐 쓴다? 여기 30이니까 30도 써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코사인 30도는 뭐가 되고? 2분의 루트 3이 되고 2분의 루트 3이면 얘는 2분의가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은 3이 되겠죠. 그래서 3. 그 다음에 x제곱. 얘는 3x제곱. x제곱. 되니까 삭제 되니까 x제곱이 50제곱 x가 뭐겠어요? 50이겠죠.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x는 뭐였으니까 cd 길이였으니까 즉 요 bcd는 답이 보다 5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선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 구하려는 걸 x로 놓고 삼각비를 쓴다. 그런 다음에 나와 있는 도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넘어가죠. 8번. 자, 8번은요. 제가 여기 있는 BD 길이뿐만 아니라 AD 길이도 구할 건데 이 문제는 AD 길이 구하는 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는 BD를 구하는 거지만 둘 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D를 만약에 구하라고 해요. 이 친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D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와 있냐면 두 변이 여기에 양쪽에 나와 있고 이 각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2등분한다고 나올 거야. 2등분선, 각의 2등분선이 나올 거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는지야. 자, 얘들아, 60도 2등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60도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2등분 하면 특수각이 나와 아니면은 모르는 각이 나와? 특수각이 나오는 거 맞아요? 괜찮아? 그러면 이 특수각은 몇 도 몇 도예요? 30도죠. 30도야. 그러면 둘 다 알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패턴으로 가져가세요. 쌤이 이제 패턴으로 하는 건 항상 이렇게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패턴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양쪽에 변이 나와 있고 여기가 2등분이야. 2등분인데 그걸 2등분 한 거랑 안 한 거랑 둘 다 각도를 알고 있을 때요. 그때 가운데 걸 구할 때요. 그 상황에서 가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사인 법칙도 아니고요. 사인 법칙도 아닙니다. 뭘 써야 되냐?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뭐였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했었죠. 맞아요? 두 변이 A랑 B가 있고 여기 세타가 있을 때 이게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걸 써먹을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 왼쪽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걸로 갈 거야. 왜? 왼쪽 삼각형의 넓이에서 모르는 건 6 곱하기 여기 가운데만 모르죠? 이걸 그냥 K로 둘게요. 그러면 얘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 왼쪽 S1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는 6하고 K하고 사인 30도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S2는 K하고 2하고 S2 K하고 2하고 아마 사인 30도 갈 거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S1하고 S2를 다 더한 요 전체 여기가 S라고 이렇게 하면 요걸 더해서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개를 더해서 자 그러면 왼쪽 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 거는 6하고 K하고 30도니까 얘는 2분의 1 6K 사인 30도 플러스 얘는 K랑 2랑 30도니까 2분의 1 K 2 사인 30도 해서 뭐가 된다? 6이랑 얘는 2고 전체가 60도니까 2분의 1 6 2 사인 60도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K에 대한 1차식 나와서 답이 나올 거야. 무조건. 요거는 사인도 코사인도 아니기 때문에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푼다. 이 문제가 나와. 요 문제 정도는. 이해됐어요? 좀 갈게요. 그럼 사인 30도는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요. 얘는 2분의 루트 2죠. 그러면 다 2분의가 두 개씩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 2분의 1을 다 없앨 거야.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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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를 양변에 4를 곱해서 없애요. 일단. 그럼 얘는 몇 K 몇 K요? 6K랑 2K죠. 6K 더하기 2K가 이제 뭐가 되는구나? 12가 되는구나. 그럼 K가 뭐가 돼요? 8K가 10이니까 K가 8분의 12, 2분의 3이겠죠. 여기가 루트 3이네. 미안해요. 루트 3이니까. 네, 이거겠죠, 이거. 그래서 네, 이 친구가 된다. 이게 이제 뭐가 된다? AD 길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AD 길이, 가운데 길이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길이가 있냐면 BD 길이를 구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BD를 구해볼게. 그래서 여러분들 쭉 밑줄 쳐놓고 두 번째 가볼게요. 지울게. 지워도 되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BD를 구한다. 자, 이번엔 BD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 정리? 각의 이등분선 정리 뭐였죠?
A 대 B는 C 대 D랑 같다. 언제? 각이 이등분 될 때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똑같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각의 이등분선, 정확하게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예요. 네, 요건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이 내용을 이용을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A 대 B면 얘가 실제로 A 대 B구나.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다. 자, 갑시다. 자, 얘들아.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각각? 뭐 6K, 2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봐봐요. 이 전체가 60도잖아요. 그러면 6하고 2잖아요. 그러면 두 변과 한 각이니까 반대편 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때 6대 2니까 이거 3대 1이죠. 그러면 비율 나눠가지고 전체 4분의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 길이를 먼저 구한다. 전체 길이 어떻게 구한다? 두 변과 한 각으로 한 변. 두 변, 한 각으로 뭐 구한다? 한 변을 구한다.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전체 삼각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BC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6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2, 6, 2 코사인 뭐가 된다? 60도가 된다. 그래서 코사인 60은 이제 2분의 1이고요. 그러면 약분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40에서 12 빼니까 이제 28 된다. 40에서 12 빼니까. 그럼 이제 BC는 뭐가 돼요? 2루트 7이겠죠. 자, 그럼 이제 전체는 2루트 7이 나왔어요. 네, 그 상태에서 여기가 6하고 있면 이거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니까 3대 1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알았어요? 그럼 얘들아, 이게 3대 1이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얘를 3K, 1K로 잡아서 더해서 2루트 7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4분의 3이니까 여기다 4분의 3 곱해도 돼요. 오케이? 요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걸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네, 그냥 4대 3으로 갈게요. 얘 전체 이게 4니까. 그래서 4분의 3. 그래서 2루트 7에서 그러니까 B, D는 2루트 7에서 뭐 곱한다? 4분의 3 곱한다. 따라서 정답이 뭐가 된다? 2분의 3 루트 7이다. 하셔도 되고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다 나는. 그러면 이걸 이제 3K로 보고 위에선 K를 썼으니까 L로 쓸게요. 3L로 보고 L로 봐서 3L 더하기 L이 2루트 7이다. 그래서 4L이 2루트 7이니까 L이 2분의 루트 7이다. 근데 우리는 3L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BD는 3L이므로 2분의 3루트 7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아마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저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갈게요. 9번. 자, 9번이 네. 지워도 되나요, 얘들아? 9번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자, 차근차근 한번 봐볼게요. 일단 A, B가 1이고 C, D가 3이고요. 그 다음에 네, 좀 크게 해서 볼게요. 너무 작으니까. 코사인이 5분의 1인가? 네, 5분의 1. 자, 그러면 네, 9번이에요. 자, 얘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 이렇게 하고 코사인 A가 5분의 1. 이 상태에서 BC 구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맞아요? 자, 갈게요. 자, 얘들아. 일단 사각형이 나와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사각형인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원에 내접하니까 일단 뭐 할 수 있어요? 네 대각의 합이 몇이다? 180이다 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변을 구하려면 사각형에서 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삼각형으로 자르는 게 좋아요. 사각형을 반드시. 근데 어떻게 자르는 게 좋아요? AC로 잘라요? BD로 잘라요?
BD로 자르는 게 좋겠죠? 요거 유지하려면. 그래서 요렇게 자를게요. 보조선. 이 상태 시작할 거예요. 자, 쌤이 얘기했죠? 각의 합이 180도다. 근데 코사인이야. 이거 코사인 값은 똑같다 했어요? 반대라고 했어요? 반대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그냥 코사인 C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가면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A랑 C랑 각의 합이 몇이기 때문에 180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C를 바로 뭐로 가면 된다?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익혀져 있다면 여러분들 원래 어떻게 가야 되냐면 코사인 C를 구하고 싶을 땐 코사인 이거를 넘겨서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꾼 다음에 그냥 각 변환하셔도 돼요. 각 변환을 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파이에서 A만큼 빼니까 2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그럼 2사분면이면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2사분면이면. 그래서 2사분면이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파이면 코사인 그대로 쓰고 A 그대로 쓴다 해서 저거랑 그냥 부호가 반대일 거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났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일단 이 두 각의 정보까지 알았어. 자, 이거 구하면 돼.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처음에 뭐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두 변과 한 각으로 이 한 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서 두 변과 한 각 나왔으니까 이 변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 두 번 써. 이해됐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코사인 법칙 다시 첫 번째 어떻게 들어간다? 두 변과 한 각으로 이 한 변 구한다. 이거 따라왔어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 어떤 거? A, B, D에서 두 변 한 각으로 뭐 구한다? 나머지 한 변. 그럼 두 변이 뭐예요? 요거는 두 변이 네, 일단 변으로 갈게요. 일단 BD의 제곱으로 가야겠죠. BD의 제곱은 이제 뭐가 돼요? 1제곱 더하기 4제곱 코사인 법칙 하면 마이너스 2, 1, 4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 A는 몇이야? 5분의 1이잖아, 그치? 이거 이제 5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식이 조금 복잡할 겁니다. 이건 이제 계산하면 17이고 마이너스 5분의 8이니까 이제 5분의 85, 5분의 77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BD는 이거 루트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굳이 유리화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냅두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봐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이 삼각형에서 지금 여기를 구했잖아. 5분의 77 루트. 자, 그러면 여기에선 두 변과 한 각으로 나머지 한 변 또 구할 수 있는데 이번엔 B, C, D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변. 한 각으로 뭐를 구할 수 있다? 또 한 변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 자, 근데 얘는 우리가 각과 변이 내가 구하려는 게 마주보고 있어요? 안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지 않죠? 그래도 쓸 수 있다 했는데 쌤이 어디서 시작하라고 했죠? 시작은? 이제 어디서 시작하라고 했죠? 어디 제곱에서 시작해야 돼요? 어디? 그치. 루트 요거에서 시작해야죠. 왜? 내가 아는 각의 반대편을 시작해야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해서 마지막 C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사인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할 때 이 C를 알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서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반대편에서 시작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아는 각의 반대편에서 시작.
코사인 법칙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아는 각의 반대편에서 시작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럼 얘는 이제 저기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걸 쓰기 때문에 5분의 77은 어차피 제곱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루트를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양쪽의 제곱. 그러면 BC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 제곱, 마이너스 2 BC. 이게 불편하면 K로 바꿔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BC로 할게요. 그 다음에 3. 코사인 뭐가 된다? C. 근데 코사인 C는 아까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쌤이 알 수 있다 했죠? 어떻게 할 수 있다? 반대편은 반드시 부호가 반대다 해서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B. 일단 얘들아 양변에 뭐가 있어요? 5가 있잖아. 양변에 5를 곱할게요. 그러면 5 곱하면 여기 5 BC 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뭐가 된다? 여기는 플러스가 되냐? 플러스 5 곱하면 6 되나? 6BC. 그 다음에 여기는 9곱. 77이니까. 5를 곱하면 45죠? 그래서 77하고 5 곱해서 45. 그래서 빼면은 마이너스 77에서 45 빼면 32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될 거예요. 계산하면. 여기서는 이제 인수분해하면 1, 5랑 2랑 16.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쪽에 되겠죠. 따라서 BC는 뭐가 된다? 2 아니면 마이너스 5분의 16인데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래서 정답이 뭐다?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들 10번은 일단 여기 이제 A, B가 있고 A, C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A, B로 움직이는 P, 그 다음에 A, C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대요. 그때 이 넓이가 지금 전체 넓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2등분이 된대요. PQ가. 그럼 PQ로 2등분이 되니까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넓이가. 여기가 따라왔어요. 그럼 넓이가 똑같으니까 이 친구는 넓이가 똑같으니까 결국 전체 넓이의 몇이라고 보면 돼요? 2분의 1이라고 보면 되는 거 맞아? 오케이? 그래서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쌍편 ABC의 넓이를 2등분을 했다는 건 결국 전체 넓이 ABC를 얼마나? 2분의 1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뭐가 되는구나? APQ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죠.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APQ 넓이가 뭐가 된다? 이 전체의 2분의 1이구나. 근데 이걸 왜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끼인 각이 공유가 돼 있어요. 어떤 게? 이 전체 넓이랑 이 작은 넓이랑 끼인 각이 공유가 돼 있어. 맞아? 그럼 공유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AP랑 AQ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A랑 B로 잡을게요. 자, 그런데 B랑 AC는 알고 있죠. 몇으로? 5랑 4로 알고 있어요. 맞아?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일단 APQ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고? APQ는 2분의 1 5, 4, 사인 몇 도요? 60도죠. 왜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P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분의 1 여기 이제 ABC죠. 그러면 ABC 2분의 1 한 다음에 ABC는 뭐예요? 아, 미안해요. 얘들아 APQ구나. 미안. APQ니까 여기가 A랑 B네요. 쏘리. A랑 B로 써주세요. A랑 B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ABC는 뭐가 돼요? 2분의 1 5, 4 사인 60도가 되겠죠. 2분의 1 5, 4 사인 60도. 그러면 양변에다가 이제 사인 60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울 수가 있겠죠. 양변에 이제 2분의 1 없앨 수 있고 양변에 사인 60도 곱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AB는 뭐가 됩니까? 10이 되는 게 보이죠? 네, 계산해서 2분의 20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게
PQ 제곱의 최소값이래요. 자, PQ 제곱은 뭐예요? 결국 이 길이의 제곱이잖아. 그럼 PQ는 얘들아 코사인 법칙일까요? 사인 법칙일까요? 두 변과 한 각으로 나머지 한 변이니까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두 변 한 각으로 나머지 한 변.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써봅시다. 얘는 이제 뭐가 돼요? a제곱, 아이고, pq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 d 코사인 뭐가 된다? 60도죠? 맞아요? 코사인 60도니까 이 친구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ab. 근데 ab가 아까 몇이었어요? 10이었나요? 그러니까 얘가 10이다. 그래서 2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0.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다. pq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 최소값 구하래. 근데 알고 있는 건 이거래. 여러분들 눈치 혹시 채졌습니까? 얘들 이거 어떤 거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이거? 안 물어볼게요. 알 것 같다. 손. 모르겠어요? 잘? 다시. 더한 거. 최소값 구해. 근데 곱이 숫자예요. 이거 뭐예요? 산술기하죠. 쌤이 많이 강조하는 거죠. 어떤 거 강조하는 거야? 둘이 더했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해. 근데 곱이 일정해. 그래서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구하면 산술기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곱이 다시 산술기하는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한다. 또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한다. 여러분들 이거 두 개만 익혀놓으면 산술기하를 언제 쓰지? 를 알 수 있는 거야. 쌤이 이제 어떤 걸 강조를 많이 했었어? 산술기하는 언제 쓰냐. 마찬가지로 사인 코사인이랑 비슷해요. 사인 코사인처럼 언제 쓰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구하는구나만 딱 눈치채면 여기서는 합이 최소 구하는데 곱이 일정하대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바로 산술기하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자리가 조금 좁으니까 밑에다 옮겨서 할게. pq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0. 얘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이거 산술기하면 2 루트 a제곱 b제곱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10이다. 맞아요? 효과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루트 ab의 전체 제곱이. 그럼 이거 절대값 ab죠, 이거는. 왜냐면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대값이에요. 근데 ab가 몇이라고? 10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10 되니까 2에다가 10 곱한 다음에 10을 빼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그래서 얘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10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 그때 AP 값을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등호 성립 조건 쓰면 되죠.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얘랑 얘랑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고, 그 얘기는 얘랑 얘랑 같을 때가 지금 그게 이제 이게 20이잖아요. 이게 20. 이쪽이. 그럼 이쪽이 20이라는 거니까 각각이 몇이다? 각각이 10이구나. 그래서 a제곱이 10이니까 a가 몇이야? 루트 10이다. 이렇게 꺼낼 수 있어요. b가 루트 10. 요때 1대 최소. 요런 것까지 꺼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맞다. 그걸 안 했구나. 그 연산의 맨 뒤쪽 좀 안 했죠. 그거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연산의 뒤쪽이랑 그 다음에 그 개념에서 뒤쪽 개념 안 했죠 아직. 요거 삼각형 넓이 쪽. 네, 요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테마 문제를 봐도 여러분들 이 문제들이 막 많이 있진 않아요. 많이 있진 않은데 근데 모르면 안 되니까 네, 요 부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보여요? 작아요? 아니다, 좀 확대해서 하자. 너무 작다.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 그냥 기본 공식은 했으니까 그 밑에 거부터 할게. 자, 얘들아, 세 변과 네저번의 반지름이 나와 있을 때 삼각형 넓이야. 자, 이거는 일단 공식 익히세요. S는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요건데 이거는 왜 그런지는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사실 이건 증명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네저번의 반지름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당연히 R일 거고 수선의 발 내리면 R이고 수선의 발 내리면 R이니까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2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쪽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그게 얘네 셋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2분의 1을 R로 묶으면 이렇게 된다. 그게 이 전체 삼각형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네저번의 반지름은 길이가 있을 때 원의 넓이가 아니라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식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 S가 뭐야? 삼각형 넓이에요. 삼각형 넓이. 자, 그러면 얘는 A, B, C가 따로 만약에 5랑 6이랑 7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다 넣으면 돼요. 넣고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 뭐 3으로 주어져 있어. 그럼 넣으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둘레의 길이가 몇이다? 둘레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16이다. 그럼 여기다가 16 넣고 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외접원 넓이.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있을 때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는 지금 공식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 네,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얘랑 얘랑. 근데 오른쪽 거는 사실 거의 안 쓰긴 합니다. 왼쪽 거에 쓰고요. 만약에 쓴다면. 근데 애초에 이 식도 막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나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나오면 틀리면 안 되거든요.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 익혀두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그때 얘기했는데 이 라지알 쓰이는 건 웬만하면 뭐를 따라가라고 했죠? 사인 법칙 생각하라고 했죠. 라지알 나오면. 맞아요? 사인 A분의 A가 2R 이거니까. 근데 한 5% 정도 확률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가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거? 사인 법칙. 외접원 반지름 길이 나오면 두 번째는 어떤 거? 요 공식.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떤 공식이다? S는 그냥 4R분의 ABC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4R분의 ABC. 그래서 여기 외접원 반지름 나왔을 때 이 넓이 4R분의 ABC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2R 제곱분의 sin A, sin B, sin C 이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2R분의 A가 sin A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A는 2R sin A잖아. 그런 식으로 B도 C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걸 그냥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이제 8R 세제곱이니까 그걸 4R로 나누면 2R 제곱 되고요. 그 다음 sin A, sin B, sin C 나누면 그냥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세각이 주어질 때 삼각형 넓이. 이건 세변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위에랑 아래랑 공통점이 뭐야? 결국 뭐가 주어질 때?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그리고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가 나왔을 때는 이거. 외저번 반지름 길이가 나왔을 때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시다. 자, 오른쪽에 위쪽에 보면 자, 쌤이 사실 이거를 설명을 안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푼 사람도 있고 못 푼 사람도 있겠죠. 그 연산에서 이제 이 문제가 있었죠. 70 몇 번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삼각형 넓이 나오면 웬만하면 이제 이 1번 전략으로 가야 돼요. 코사인 법칙을 변형한 다음에 넓이 공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랑 6이랑 7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코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가장 복잡한 수 찾아서 그거 반대편에서 시작해서 요거 세타. 그래서 요거 코사인 법칙 하면 코사인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코사인을 구해요. 근데 코사인 구했는데 우리가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LP 사인 구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2분의 1 LP 사인이니까 사인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사인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 바꾸는 방법은 쌤이 얘기해 줬었죠? 그거 바꿔서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2분의 1 AP 사인 세타 요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걸로 들어가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헤론의 공식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아마 언급을 할 거예요. 만약에 너네 이거 헤론의 공식 이거 쓰지 마라. 그럼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서술형 얘기하는 거예요. 서술형. 헤론의 공식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가 돼야 돼. 오케이? 근데 두 번째로 얘를 써도 되는데 얘는 언제만 쓸 수 있냐? 간단한 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ABC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루트 3이 나와요. 근데 이 공식이 만약에 여기다 루트 3 두면 P 마이너스 루트 3 엄청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거 우리가 풀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ABC가 간단한 그냥 자연수 정도? 그 정도만 쓰세요. 오케이? 그때만 쓰시고 요거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S는 루트 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2로 나누는 거예요. 평균이 아니에요. 2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이제 P라고 보고 거기서 P-A, P-B, P-C를 루트해서 곱하면 됩니다. 요걸로 그냥 공식 기억해 주시면 풀릴 겁니다. 오케이? 요거 이따 언급을 간단하게만 해줄게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 넓이 뭐라고 돼 있어요? 평행사변 넓이는 두 변 끼인 각으로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건 삼각형의 넓이죠. 맞아요? 삼각형 넓이는 뭐예요? 공식이? 2분의 LP 사인 세타잖아요. 그치? 근데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 그래서 없어져서 AP 사인 세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평행사변 넓이 이거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 자,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요 친구 살짝 확대해주면 자, 얘는 지금 이 하얀색 넓이 구하는 거. 하얀색 넓이 구하는 건데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MN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로 나왔을 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랑 여기 세타 나와 있을 때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일단 이 길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평행 이동하면 똑같죠? 그 다음에 얘도 그럼 여기랑 이제 똑같을 거고 여기는 이 길이도 여기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면 이 친구는 M, 이 친구 N이라고 하면 이 친구가 M 되고 이 친구가 N 되겠죠? 맞아요? 이게 M이고 이게 N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세타는 동의각으로 여기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타고 여기도 세타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 넓이는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 넓이가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 넓이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MN 사인 세타였죠. 왜냐면 2분의 1 사인 세타에서 2배였으니까 2분의 1 LP 사인 세타에서. 그래서 MN 사인 세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안쪽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쪽은 어떻게 구해요?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결국 전체 8개에서 절반이 된 거죠. 4개짜리로. 그래서 절반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mn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 mn은 그냥 대각선 길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mn 사인 세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서 공식들을 일단 한 번 더 다시 익혀줘야 돼.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익혀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안 나오진 않는다.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산을 잠깐 펴봅시다. 일단 76번 봐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풀었었죠. 76, 77, 78. 근데 이 76, 77, 78이 아까 언급했던 세변 나와 있을 때 한각. 그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77번을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77번은 일단 가장 복잡한 게 어떤 거예요? 여기서는 7이죠. 7이니까 이거 반대편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코사인 B는 하고 시작을 해요. 코사인 B는 이제 뭐가 돼요? 2 양옆에 5, 8 그 다음에 5제곱, 8제곱, 마이너스 7제곱이죠. 그럼 이제 이게 25에서 15 더해서 40일 거거든요. 그럼 이제 2분의 1이 아마 나올 겁니다. 약분을 해서. 2분의 1이 나오니까 코사인이 2분의 1이면 우리는 사인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제곱해서 더해서 1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루트 4분의 루트 1이니까 이걸 루트 4분의 루트 3이다.
근데 쌤이 얘기했지만 사인은 삼각형에서 항상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항상 플러스라고 했어요. 왜? 2사분면 1사분면 다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둔각이든 예각이든. 그래서 플러스라고 했고 그래서 얘는 이제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뭐가 된다? 2분의 1 58 AB sin B 해서 여러분들 적응되면 뭐 금방 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네, 10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헤론의 공식도 알려줬잖아요. 그걸로도 풀어볼게요. 헤론의 공식은 여러분들 공식이 뭐였냐면 S는 루트 P, P 마이너스 A, P 마이너스 B, P 마이너스 C 하고 이제 P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어요. 자, 근데 이제 8, 7, 5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8, 7, 5를 넣으면 8과 7과 5를 넣으면 다 더하면 20이거든요. 그래서 2로 나누면 P가 10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0 넣고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한 변 8 10 마이너스 8 10 마이너스 7 10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루트 그러니까 얘는 10, 2, 3, 5거든요. 자, 이때는 계산하기 편한 건 굳이 다 곱하지 말고요. 그냥 제곱되는 거 찾으세요. 10하고 10이니까 제곱돼서 날아갈 거고 루트 3 있겠죠. 이렇게 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서술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하시고요. 아마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네. 오케이? 아마 교과서에서 나와 있지 않는 방법이어서 이거는. 그래서 1번이 정석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 네, 82번 갈게요. 그래서 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넓이 구하시오. 얘들아, 세변 길이 나와 있고 네저번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들아 어떤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변 길이랑 네저번 반지름 길이 나와 있는데 삼각형 넓이니까 S는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요거 그냥 공식 외워서 기억하시면 돼요. 끝.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2분의 1에 R이 2분의 루트 7 A가 4, B가 5, C가 6 해서 4분의 15 루트 7이다. 어렵지 않죠? 공식만 기억을 하면 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9번으로 할게요. 평행사변형 넓이. 일단 평행사변형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고 두 변과 한 각. 근데 여기 이게 오면 얘도 다 똑같이 오겠죠? 맞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오니까 이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공식이 뭐였어요? 얘는 AB sin 세타였죠. 왜? 삼각형 넓이 2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삼각형 넓이 한 다음에 그냥 2배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공식을 이렇게 외우지 않았고 평행사변형은 그냥 2분의 1 이거에다가 그냥 이거 2배 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갑니다.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뭐야? AB가 뭐 이거는 그냥 날아가서 1일 거고 AB가 10하고 5 사인이 150도예요. 유민아 사인 150도 몇이죠? 2분의 1이죠. 그쵸? 이거 사인 몇 도랑 같다? 30도랑 같다.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2분의 1이다. 그래서 10하고 5하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25가 2분의 50이니까 25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90 그 4번, 5번, 6번 있잖아요. 그거는 하는 법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넓이 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조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분의 AB sin 60도 하면 이거는 그냥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고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2분의 1 얘의 sin 이거 해야 되는데 문제 얘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무슨 법칙 써야 될까? 코사인이지. 두 변과 한 각으로 나머지 한 변.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쓴 다음에
측해서 이 친구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용해서 S는 요거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96번이었나? 7번? 요렇게 하시면 되고 97, 98, 99죠? 그럼 97은 여러분들 이건 삼각형 넓이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공식이 뭐였죠? 2분의 1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는? 들어가요. 2분의 1 mn 사인 세타. 일부러 mn으로 쓴 거야. 이게 대각선 길이. 그렇게 해서 2분의 1에 8 7루트 2 사인 45도. 근데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랑 미안해요. 2랑 루트 2랑 삭제되니까 이 친구는 역분되면 28이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오케이? 사실상 어떤 개념이냐? 이 친구는 요렇게 된 거니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이제 7루트 2니까 여기가 이제 45도니까 그 평행사변하고 2분의 1이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